전격 용량 500kVA의 변압기에서 배전선의 전력 손실을 40kW로 유지하면서 부하 L1, L2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전력용 콘덴서를 기존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서 합성용률을 90%로 개선하고 새로운 부하를 증설하고자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여기서 부하 L1은 역률 60% 180kW의 유효 전력을 가지고 있고 부하 L2의 전력은 120kW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160kV가 있다라고 조건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주고서요. 소문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최소 6번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좀 문제가 많다고 겁먹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의구심을 품으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그냥 소문제 1번부터 쭉 천천히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부하 L1과 L2의 합성 용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합성 용량의 단위가 kVA, 즉 피상 전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을 먼저 풀면은 자, L1과 L2의 합성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유효 전력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L1의 유효 전력은 문제에서 조건에서 줬죠. 180. 그리고 L2의 유효 전력도 조건에서 줬습니다. 그럼 120이 되니까 이거는 300이 되는 거예요. 300kW. 자, 그 다음에 무효 전력 Q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무효 전력은 처음에는 역률 60% 유효 전력을 줬어요. 근데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이거는 무효 전력이 됩니다. P 탄젠트 세타가 Q인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P 탄젠트 세타를 하기 위해서 유효 전력 180에다가 0.6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해주면 우리가 L1의 무효 전력을 구한 것이고요. 플러스 여기 뒤에는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160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400kV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P상 전력 PA라고 하는 거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것과 같죠. 그럼 300의 제곱 더하기 40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이 값은 500kVA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50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500kVA. 그 다음에 부하 L1과 L2의 합성 역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것이 결국에 합성 용량인데 합성 역률 또한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구한 합성 용량 500분의 유효 전력이 얼만큼 있어요? 300만큼 있으니까 합성 역률은 0.6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면 우리가 60%라고 답해주면 되겠지만 뭐 별도로 단위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0.6 또는 60%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6, 뭐 60%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3번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콘덴서 용량은 몇 kVA인가? 즉, 이 역률을 뭘로 바꾼대요? 0.9로 바꾸고 싶대요. 합성 역률을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할 때 이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을 구하라는 것이죠. 자,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개선 전이죠. 역률 개선 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개선 후를 빼주면 전력용 커패시터 용량인 kVA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300. 그렇죠? 에다가 탄젠트 세타 5는 뭐예요? 0.6분의 0.8 마이너스 1, 여기는 이제 코사인 세타 2니까 0.9가 되겠네요. 0.9분의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이 됩니다. 왜냐? 사인 세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괄호 닫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면 254.7kVA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254.7kVA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률 개선 시 배전선의 전력 손실은 몇 킬로와트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역률 개선 시 배전선의 전력 손실을 구할 때 전력 손실과 이 역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역률과 전력 손실과의 관계를 구할 때 전력 손실 공식을 떠올리면 쉬운데요. PL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의 제곱 곱하기 역률의 제곱 분의 전력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이 전력 손실과 역률과의 관계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PL이라는 전력 손실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배전선의 전력 손실은 몇 킬로와트인데 역률 개선 C를 물어봤으니까 아까 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역률이 뭐였어요? 0.9였죠? 그러면은 바뀐 역률 분의 이전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40킬로와트의 전력 손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7.78킬로와트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17.78킬로와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피상전력 구하고 합성 역률 구하고 전력용 커피시터 용량까지 구한 다음에 전력 손실 반비례하는 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학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격 용량 700kVA인 변압기에서 지상 역률 65%의 부하에 700kVA를 공급하고 있다. 역률 90%로 개선하여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처럼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최소 7번 이상 출제되었을 정도로 이 전기 산업기사 실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 피상전력이 일정한 경우를 뜻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이용해서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은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역률 개선에 따른 유효전력의 증가분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은 몇 kVA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력용 커피시터를 떠올려 보면은 유효전력은 없고요, 무효전력만이 존재합니다. 진상 무효분만이 존재하는데 이때 지상 무효분을 상쇄시켜서 역률을 개선하는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에 무효전력의 변동분을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역률 개선 전에 무효전력을 Q라고 했을 때 피상전력 PA에다가 사인 세타 1을 곱해주면 개선 전에 무효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피상전력의 역률을 곱하면 유효전력이 나오지만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를 곱하면 무효전력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P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피상전력 700에다가 사인 세타 1이 루트 1-0.65의 제곱으로서 계산이 되며, 자, 이 값은 531.95의 킬로바가 나오게 됩니다. 531.95 킬로바. 자, 그 다음에 개선 후의 무효전력을 보겠습니다. PA의 사인 세타 2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700에다가 곱하기 루트, 개선되는 역률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선을 했다고 한다면 0.9의 제곱을 빼주게 되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305.12kB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상전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효전력이 감소했죠. 그 감소한 만큼 뭐가 들어간 겁니까? 전력용 커피시터의 충전 용량 QC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가 곧 전력용 커피시터의 충전 용량이 되는 것이죠. QC라고 하는 것은 531.95 마이너스 305.12가 되어서, 자, 이 값은 226.8 kV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어떤 거냐면 킬로바가 있고 여기 킬로볼트 암페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효전력의 단위는 킬로바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 것이죠? 우리 이것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으세요. 그런데 전력용 커피시터는 유효분이 없습니다. 즉 무효분만 존재하게 되는데 결국에 피상전력 PA는 원래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전력용 커피시터는 유효분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Q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 그러면 루트 없어지고 제곱 없어지니까 피상전력이 곧 무효전력이 됩니다. 근데 전력용 커피시터는 조상 설비입니다. 설비의 기본 용량은 일반적으로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킬로볼트 암페어로 통일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옛날 문제를 보시면 킬로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사실상 같다. 전력용 커피시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어봤으므로
이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대답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역률 개선에 따른 유효 전력의 증가분은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유효 전력의 증가분을 델타 P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P상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을 하게 되는데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 됩니다.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은 P상 전력이 일정할 때 유효 전력이 증가하잖아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P상 전력은 700이고요. 700에다가 코사인 세타 2는 뭐예요? 0.9입니다. 마이너스 여기는 0.65가 되죠.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요. 175kW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증가분은 175kW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층로 단록이 DS3를 통하여 부하에 공급하고 차단기 CB를 점검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평상시에 DS3는 열려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이 전원 측, 아래쪽이 부하 측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S3라고 하는 것은 층로 단록이로서 이 차단기를 점검하고자 할 때 부하의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이용해주는 그런 단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록이를 먼저 보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단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 개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부하 전류 개폐 못해요. 그럼 고장 전류는요? 차단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합니다. 그럼 차단기는 부하 전류 안전하게 개폐 가능하고 고장 전류 또한 차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록이를 조작할 때에는 차단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즉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차단기 점검을 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쓰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차단기 점검을 하려면 우리가 공급을 하는 와중에 차단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원을 끊어주는 용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전원을 끊는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여기 상태에서 차단기를 오프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하에 전력 공급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층로 단록이 DS3를 통해서 부하에 공급하고 이 차단기를 점검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조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조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S3를 ON 해야 된다. 자, ON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단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까지는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끊어줍니다. 차단기를 오프 시켜줘요. 그러면 여기가 CB의 오프입니다. 자, 오프 시키기 전에 단록이를 먼저 오프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부하 전류 개폐가 되는 것이니까 그건 안 됩니다. 차단기를 반드시 오프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단록이 DS2 쪽, 그러니까 부하 측에 있는 단록이를 먼저 오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제 전원 측이죠. 나머지 전원 측의 단록이를 오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줘야 우리가 차단기 점검을 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다시 해줘야겠죠. 여기는 그냥 없애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전력 공급이 이렇게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여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끊을 수도 없죠. 왜냐? 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 조작 못 하잖아요. 왜냐? 아크를 소화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이 완료된 후에 정상 상태로 전환을 하려면 이쪽에 있는 단록이부터 먼저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DS2에 ON, DS1에 ON, 그 다음에 차단기 ON, 마지막으로 DS3 OF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유롭게 이제 층로 달록이라고 해서 왜 조작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은요, 그냥 전력 공급을 해주냐 마냐 그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전위와 이쪽의 전위가 지금 같습니다. 왜냐? 하나의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 이쪽 작업이 완료된 후에 조작을 해야지만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DS2 on, DS1 on, CB on, DS3 off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달록이 지금 점검을 할 때도 그렇고 점검이 끝난 때도 그렇고 DS2를 먼저 조작하고 1을 조작했는데 1을 조작하고 2를 조작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해설에도 적혀 있겠지만 우리가 부하 측의 달록이를 먼저 조작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조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크가 발생하면 이 부하 측의 위쪽에 있는 차단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 먼저 조작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차단기가 동작해야 되므로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범위가 더 사고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 측에 있는 달록이를 먼저 조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3번 도면과 같은 설비에서 차단기 CB 점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CB의 점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여기가 지금 작업이 안 끝났는데 이 달록이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끊어진 줄 알고 달록이를 작업하다가 또 감전이나 그런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것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냐면 첫째는 인터록 장치입니다. 즉 달록이와 차단기가 서로 간에 동작을 잠궈주는 인터록 장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달록이와 이런 통전 작업 중에 동작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종의 잠금 장치를 한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보통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작성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변압기 3대가 있다. 이 변압기에 대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변압기 연결에 따른 우리가 소문제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1번 소문제부터 볼게요. 이 변압기의 전선 연결을 델타 델타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델타 델타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을 델타 결선, 2차 측을 델타 결선으로 그려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델타 결선이라고 했을 때, 델타 전선 연결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머리와 꼬리의 연결입니다. 자, 그래서 U 쪽을 쭉 빼주시고 여기도 쭉, 여기도 쭉, 여기도 쭉 빼주세요. 자, 이게 1번 단계. 2번 단계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합니다. V와 U, V와 U, V와 U 이렇게 해주면 한붓 그리기가 되죠. 자, 이렇게 다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델타 결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V와 U, 우리가 선을 연결할 때 이게 지금 요 그림에다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지를 보면요. 시험지를 보시면 이 도면 있죠. 지금 이 도면. 이것이 여러 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델타 델타로 하시오라고 해서 여기를 델타 델타로 결선을 그릴 수 있게끔 용지에 이미 답안지에 그림이 예시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 그려주시는 거고 이 문제에는 낙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델타 델타 결선을 운전하던 중 한 쌍의 변압기 고장이 생겨서 2대로 결선을 공급한다. 이때 결선을 그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험지 옆부분에 또 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제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답안지에다 그려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U 했죠? V와 U 이렇게 연결을 할 때 곡선이 되는 것이 아닌 그냥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V를 쭉 가서 U 쪽으로 가면은 이것이 뭐예요? V 결선이 아니라 델타 결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쌍의 변압기에 고장이 생겼대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없겠네요. 그러면 고장이 생겨 이것을 분리하고 나머지 2대로 3상 전력을 공급한다. 자, 이거는 V 결선의 대표적인 예죠. 한 쌍이 변압기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에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V 결선 또는 V 결선으로 3상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V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인데 결국에 V 결선을 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변압기는 이제 나가는 거고요. 빠지는 거죠. 분리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U 빼주시고 V 빼주십니다. 이제 여기도 U
V 빼줍니다. 그 다음에 V에서 U, V에서 U 하면 이것이 바로 V 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고 VV 결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1차 측 V, 2차 측 V 결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3번. 2번 소문제에서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은 몇 %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한 대의 이용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용률. 근데 2번의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은 V결선인 경우예요. V결선은 이용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변압기 두 대를 써서 루트 3VI의 피상 전력을 갖게 됩니다. 출력을 갖게 돼요. 용량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0.866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86.6%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서 답안지에 86.6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같이 결선한 마찬가지로 V결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번과 같이 결선한 변압기 두 대의 삼상 출력은 델타 결선 시 변압기 세 대의 출력과 비교했을 때 몇 % 정도인가? 자, 이거는 결국에 출력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력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출력비. 근데 단위를 퍼센테이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세대를 이용해서 델타 결선을 하게 된다면 출력은 3P1이 됩니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의 출력을 낼 수 있죠. 그런데 V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압기 한 대가 이처럼 고장 나더라도 두 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자, 그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 바로 루트 3의 P1이죠. V결선 출력 PV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3 P1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100%로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게 되면은 요 값은요 57.74%가 나오게 됩니다. 57.74%. 그래서 우리가 4번에도 57.74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델타 결선 시의 장점을 두 가지 쓰시오인데 자, 델타 결선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변압기 내부에서 제3고조파가 순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제3고조파가 외부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요. 파형이, 출력 파형이. 그 다음에 한 대 더 있죠. 변압기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V결선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델타 결선의 장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지금 좀 변형이 되어서 출제된 적도 있거든요. 소문제 개수가 좀 줄어든다든지 소문제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만 잘 푸시더라도 우리가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변압기 효율은 최고로 된다. 단상 220V, 50kVA의 변압기에 전격 전압에서 철선은 10W, 전부하에서 동선은 160W이며 효율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은 몇 % 부하일 때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철선과 동선이 주어졌을 때 변압기의 전일 효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이 가장 크게 되는, 즉 최대 효율일 때 이 부하율은 몇 %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최대 효율일 때 조건이요. 철선과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부하율에 대해서 물어봤죠. 퍼센테이지로. 그렇기 때문에 M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M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PC가 넘어가면 PC분의 PI, 그러니까 저항선분의 철선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제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철선이 지금 10W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선이 160W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요 바로 0.25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0.25라고 적으면 안 되고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서 25%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선과 동선 이 두 가지 경우를 수치를 바꿔서 출제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최대 효율 조건, 자,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저 수치가 바뀌면 오히려 나 이 문제 아는데 라고 안심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25%로 작성이 되겠습니다.